자, 106페이지고요. 우리 이제 지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배웠는데 지구는 5개의 권역으로 나와 있어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라고 해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자, 지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개들 중에 5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권, 그 다음에 기권, 그 다음에 수권, 그 다음에 생물권, 그다음에 외권 5개로 나눴는데요. 직권은 우리 지표에 관한 건데 우리 아직 사실 배우진 않았고, 기권은 이제 우리 대기에 대한 건데 대기층은 우리 3학년 때 배워요. 그리고 수권을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고, 생물권은 이제 생물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1, 2, 3학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지? 특히 이제 생물 다양성하고 할 때 많이 배웠던 내용이고요. 외권은 이제 우주와 관련된 영역이라서 태양과 이런 것들은 또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권하고 생물권을 이제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수권을 지금 이제 할 차례. 이제 직권하고 기권이 남았는데, 직권은 2학년 1학기에 여러분들 이제 개정된 교재에 들어있긴 한데 이 교재는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뭐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기권은 우리 3학년 때 배울 거다. 그 중에서 이제 수권인데요. 물의 영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구에서 물은 대부분 어디에 있니? 물이요? 어디에 있을까? 대기. 대기? 땅이요? 땅? 윤호는? 물은 어디에 주로 많을까? 지구에. 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야? 바다. 바다죠, 바다. 그지? 네.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물이 이제 분포하는 영역을 중에서 물이 주로 어디에 분포하느냐? 97%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권부터 볼게요.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우리가 수권, 물이 분포하는 권역 혹은 물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구 표면의 약 70%가 물로 덮여 있다 돼 있죠. 근데 주로 바다고요. 자, 밑에 수권의 분포를 보시면요. 수권은 크게 해수와 담수로 구분한다 돼 있는데요. 담수는요, 해수가 아닌 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짜지 않은 물을 담수라고 해요. 예를 들면 강물,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빙하 이런 것들을 말해요. 알겠죠? 자, 수권의 분포는요, 해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돼 있고요. 그래서 해수에다가 동그라미 쳐 넣으세요. 해수가 가장 많고요. 밑에 이제 원 그래프를 보시면요, 물 중에 어디가 많냐? 바다가 97%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되겠죠. 그죠? 짠물이 97%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반대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 97%나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53%가 이제 담수, 짜지 않은 물이 되겠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다? 빙하가 되겠어요. 빙하 동그라미. 네, 수권에서 가장 물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거는 해수가 되겠고요. 97%. 그 다음에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빙하가 되겠고요. 빙하는 액체일까 고체일까? 고체예요. 그래서 빙하 옆에다가 고체 상태의 물 이렇게 써놓으세요. 근데 선생님, 그럼 요즘에 지구온난화 계속되면서 빙하가 줄어들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해수가 더 높아지는 거랑 어떻게 생각해요? 해수면이 높아진 건 있죠. 근데 뭐 요거는 빙하가 녹는다고 해서 해수면이 높아지지만 이 지금 퍼센티지가 빙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0.0000%, 0. 뭐 몇몇몇 프로밖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무시하고 배우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빙하는 1.76% 정도 되고요. 물론 이제 아까 선영이가 말한 것처럼 선영이가 이제 뭐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는 이 비율이 더 낮아져 있겠지, 그지? 우리는 그냥 한 요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수치를 외우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다? 윤호야? 어? 야, 방금 뭐 했는데?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다? 빙하. 그리고 빙하는요, 고체 상태다. 알겠죠? 그래서 뭐 지문에 담수는 모두 액체 상태의 물을 말한다 라고 하면 틀리겠죠? 알겠죠? 빙하는 고체 상태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지하수가 0.76%, 그 다음에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호수와 뭐 하천수, 강 이런 것들이 이제 0.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굉장히 적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호수와 하천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하죠. 그래서 강, 호수, 하천수, 그 다음에 지하수 다 합쳐도 0.77밖에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굉장히 수자원이 적다는 거. 선생님, 그럼 지금 같은 데에서요. 담수는 주로 고체 상태가 맞는 거예요? 주로? 네. 주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요? 여기서 지금 빙하가 1.76%고 그러니까 고체가 1.76. 2.53 중에 1.76이니까 한 그러니까 담수가 6, 70%? 담수 중에 빙하가 1.76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60% 정도니까 뭐 그렇게 막 주로라고 할 수는 없죠. 대신에 뭐 절반 이상이 고체 상태의 물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지? 뭐 어감 차인데 어쨌건 그렇게 헷갈리게 나오진 않고요. 이제 확실하게 담수는 액체 상태다 하면 틀린 게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는 나올 수 있죠. 자, 밑에 이제 수권을 구성하는 물의 특징을 보시면요, 해수는요 우리 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수권을 구성하는 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짠맛이 나는 물을 해수가 하고요. 이 짠맛을 내는 성분 중에 하나가 염화나트륨, 우리 앞에서 했던 소금 내는 거 있죠? 염화나트륨이에요, 알겠죠? 이 밖에도 염화나트륨 말고도 염화마그네슘, 뭐 황산 마그네슘, 황산 나트륨 등등이 섞여 있는데 이런 건 뒤에 가서 이제 배울 거고요. 이제 담수 보시면요, 육지의 물은 대부분 담수라고 하고 짜지 않는 거. 자, 빙하, 눈이 쌓여 굳어진 고체 상태의 물 거기다 위치해 놓으세요. 고체 상태의 물을 말해요. 그리고 위치는 주로 고산지대나 뭐 극지방 같은 데 분포하고요. 남극이라든지 북극이라든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알래스카, 로키 산맥, 뭐 안데스 산맥, 알프 산맥 이런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높은 산들 있죠? 이런 데 이제 주로 이제 빙하가 존재하게 되겠고요. 지하수는 땅속 밑에 있는 물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생긴다. 그리고 호수 하천수는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물이 되겠고요. 지표로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을 말하는 거고 매우 적은 양이다. 몇 프로? 0.01%. 굉장히 적다. 그리고 호수 하천수가 우리가 쉽게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다. 알겠죠? 자, 오른쪽에 우리 1번하고 2번하고 풀어볼까요? 3번까지. 자, 1번은요. 기억은 해수가 되겠죠. 해수가 97%로 가장 많고요. 물 중에서. 그 다음에 빙하. 그나마 담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빙하다.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호수, 하천수가 되겠죠. 자,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빙하고요. 눈이 쌓여 굳어진 고체 상태다.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지하수고요. 땅속을 흐른다. 자, 3번은 이제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지하수와 호수, 하천수가 되겠죠. 3번, 4번 되겠죠. 자, 수권의 이제 활용인데요. 제가 이제 수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필기를 할 테니까 오른쪽 위나 제일 위에다가 빈 공간에 한번 좀 적어주세요. 수권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상에 있는 물의 영역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수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5개라고 적어볼게요. 적어주십시오. 필기를 하세요.
수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지구에 있는 다른 구성 요소들이 이제 땅, 직권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기권, 대기권이고요. 대기 중으로 이제 물을 이제 공급하잖아. 그럼 수증기가 공급되면은 비가 내리겠지, 그치? 예, 눈비가 내리게 되겠고요. 땅에다가 이제 물을 공급해서 지형을 변화시키는 거고, 생물에는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우리가 물을 이용해가지고 혈액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몸의 70%, 60%, 70%가 물로 돼 있기도 하고, 그죠? 식물들은 또 물을 이용해가지고 광합성이나 호흡 같은 것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죠?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기 중에다가 수증기를 공급해서 구름이나 눈비 같은 기상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해요. 물은 비열이 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열을 이제 운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극지방 같은 데다가, 극지방에는 춥잖아.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열을 공급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 기온을 연평균 한 15도씨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요. 해수 순환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직권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죠. 뭐 지표를 따라서 홍수가 나가지고 침식작용을 하거나, 그지? 아니면 퇴적작용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침식이나 퇴적, 동굴 형성 등 같은 것들, 특히 지하수가 이제 지하를 흐르다가 석회암을 녹이는 게 석회 동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나라에 되게 많잖아. 그리고 5번에 이제 생명체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호흡하는데, 순하는데 피가 이제 물의 절대 다수니까. 그다음에 우리 오줌이나 배설 관련된 것들, 체온 조절, 땀을 배출하고 뭐 여러 가지 물을 마시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물의 역할이다,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 이제 지문으로 나오니까 한번 적어봤고요. 자, 106페이지 이제 수자원을 볼게요. 네, 수권은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거 수자원이라고 하잖아요. 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수자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을 말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다수는 호수와 하천수를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고,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한다. 알겠죠? 바다는 우리가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아쉽게도 바다의 짠물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은 있지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느니 그냥 있는 물을 쓰는 게 낫다라는 게 아직은 뭐 그렇고요. 미래에 뭐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져가지고 아까 전에 말했지만 해수면이 되게 올라갔어, 그지? 뭐 예를 들면 빙하가 녹고 그 다음에 강이 마르고 해서 물이 모자라. 그럼 돈이 많이 들더라도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는 있겠죠. 약간 헛소리 같긴 한데 빙하가 녹으면요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져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식수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빙하. 근데 그 양이 굉장히 적어요. 여기 비율을 봐봐요. 바닷물은 97%인데 해수가 1.76%잖아. 근데 이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 빙하가 다 녹아버렸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100 중에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럼 저희 다 죽죠. 그때는 그쵸. 빙하가 다 녹아 없어질 정도면 지구 기온이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름에 한 4, 50도가 된다는 소리니까 우리 다 죽죠. 그 전에 이미 살기가 힘들겠다, 그죠?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잘 알겠지만 지금도 뭐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막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조금씩 심해지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지구 기온이 0. 몇 도가 올랐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굉장히 그러니까 빨리 녹고 있는 거죠. 여튼 여러분이 한 50년 정도만 지났을 때는 아마 심각하지 않을까, 지구가? 자, 그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은요, 주로 호수와 하천수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첫 번째 줄에 담수 중에서 주로 호수와 하천수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을 지하수를 활용하죠. 지하수 활용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합쳐도 수권 전체의 몇 프로? 0.77%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뭐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호수, 하천수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지하수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그래도 극히 적은 양이다. 수자원으로 이용하기에는 극히 적은 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수자원의 용도 보시는데요. 수자원의 용도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수자원을 우리가 어디다가 쓰는지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을 어디다가 많이 쓸까? 우리 생활하는 데 쓸까? 공장에서 산업품을 만드는 데 쓸까? 아니면 농사 짓는 데 쓸까? 공장이요? 강을 유지하는 데 쓸까? 공장이요? 어디다 많이 쓸까요? 공장이요? 공장일 것 같죠? 근데 읽고 갖춰 이런 거 하면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럴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어딜까? 아니면 우리가 씻고 먹고 하는 데 쓰는 생활용수일까? 생활용수 있는 공장 아니에요? 그쵸? 현대인 입장에서는 왠지 공장 같은 데다가 산업용품을 만들 때 물이 많이 쓸 것 같지만 왜냐면 반도체 같은 데 물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는 농업이에요? 용수는 농업용수예요. 와. 농사 지을 때 물이 많이 필요해요. 농사뿐만 아니라 뭐 과일 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식용 제품, 식용 작물을 재배할 때 물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요. 와. 그래서 농업용수가 가장 1등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비슷비슷한데 유지용수라고 되어 있네요. 유지용수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일산 같은 경우는 일산 호수공원 있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강들 있지, 하천들 있지. 그 하천에 물이 계속해서 흘러야 될 거 아니야. 요거를 유지하기 위한 아니면은 우리 뭐 서울에 가면은 광화문에 청계천 같은 거 있잖아. 인공적인 하천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같은 강 하천 그리고 호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들을 유지용수라고 해요. 알겠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유지용수 그 다음에 생활용수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용수 그 다음이 공업용수예요. 물론 이제 추세 자체는 뭐가 지금 제일 빠르게 추세가 오르게 됐니? 공업용수가 제일 빨리 오르고는 있겠죠, 그지? 그래도 인류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농업용수가 1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생활하고 뭔가 공업 제품을 만들고 산업 제품을 만들고 한 데는 비중은 낮지만 점점점 21세기, 22세기가 될수록 점점점 이 비중은 더 높아지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를 만들 때 이 반도체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는 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업용수의 비중이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도시화가 점점 더 커지고 과속화되니까 생활용수도 당연히 더 커지겠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씻는 양이 어떻게 되니? 한 2번, 3번씩 이상씩 쓰시는 거 아니야? 그치? 씻는다는 게 어디다 씻는다는 기준이에요? 세수하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러고 머리 한 번에 샤워하는 거 하루에 한 3번은 씻을 거 아니에요? 그죠? 3번 이상은 그죠. 샤워도 한두 번 할 거고 세수는 뭐 한 3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닦는 데도 쓰는 거고 그죠? 머리도 뭐 하루에 한 번은 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물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수자원 용도가 농업 용수가 가장 많다는 거 의외로 알겠지?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농업 용수를 먼저 볼게요. 농업 용수 옆에다 가장 많이라고 써놓고요. 그래서 농업 용수 옆에다가 혹은 뭐 위에다가 가장 많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유지 용수는 위에다가 그냥 뭐 강이나 하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강이나 하천 호수에다가 물을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거를 유지용수라고 한다. 농업용수부터 볼게요. 농업 활동에 쓰이는 물을 말하는 거고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지을 때, 가축을 기를 때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식량 생산에 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요. 특히 뭐 농작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작물은 식물이기 때문에 너무 물이 많이 필요하고요. 뭐 이제 현대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생선이나 고기를 많이 먹게 되니까, 그렇지? 생선을 키우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수조 시설에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필요한데 가축이 뭐 호주에만 뭐 몇십억 마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 걔네를 키우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유지용수인데요. 유지용수라는 거는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고요.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용수예요. 그래서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강, 하천, 호수, 그 다음에 현대에는 댐, 보 이런 것들 있지. 물을 가두는 시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생활용수가 되겠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을 말하고요. 마시거나 요리하거나 씻고 그냥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주변에 있는 뭐 분수라든지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것들 많잖아요. 그죠? 화장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용수가 되겠고요. 도시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생활용수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업용수가 되겠고요. 산업활동에서 쓰이는 물을 말하는 거고 공장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설을 관리하고 생산할 때 생산 과정에서 물이 많이 쓰인다. 그걸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를 만들 때 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공업용수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수자원의 가치 보시면요. 뭐 그냥 요거는 당연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현재 인구가 몇일까? 80원. 80억이 넘었죠. 그지? 어느새 선생님이 한 20년 전만 해도 인구가 60억 뭐 이랬거든요. 50억, 60억. 근데 20년 만에 20억이 는 거야. 엄청 많이 된 거죠. 조금 있으면 니네가 조금 어른이 되면 100억이 되는 거야. 지구에. 그럼 이제 직원은 더 심해지겠네요. 직원난도 심해지고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어느 국가에서는 부족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되는 걸까? 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큰 나라들에서 인구가 많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산업도 크게 발달하고 있고요. 특히 뭐 선진국들이 많이 증가하니까 중진국, 선진국들이 많이 늘어나는 형편이다 보니까 산업시설들이 많이 이제 산업시설 그 다음에 뭐 도시화 이런 게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이 매우 적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말했지만 호수 하천수 같은 경우는 0.01%, 지하수까지 해도 0.7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을 우리 수십억, 80억 인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자원이 앞으로도 많이 모자랄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정돼 있으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자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지하수의 가치 보시면요. 지하수는 호수와 하천수에 비해 양이 많다 되는데 담수 중에 두 번째죠. 이제 비가 다음이니까 빗물이 지층의 빈틈으로 스며들어 채워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개발만 잘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가뭄이 발생하거나 물 소비량이 증가했을 때 호수 하천수를 대체해서 지하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수 과정 거치지 않고 정수 과정을 간단하게 거친 다음에 바로 뭐 우리 생활용수로 쓴다거나 우리 유지용수 같은 데 쓸 수 있겠죠. 그 지하수를 퍼올려 가지고 뭐 강이나 호수, 하천수 이런 데다가 흘려보낼 수 있겠죠. 그치?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수자원의 관리가 되겠고요. 댐 건설,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해수 담수화 등을 통해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데 뭐 요거는 뭐 우리 학교 같은 데서 그냥 배울 수 있는 내용이고 과학보다는 약간 사회적인 내용이죠. 댐을 건설해서 물을 저장한다든지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수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있어요. 근데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중화되지는 않지만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해수를 담수로 개발해주고 있어.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도움을 준다, 기부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물의 오염을 최소화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죠. 이 밖에도 뭐 폐수나 정수 처리를 시설한다든지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뭐 오른쪽에 5번 같은 경우 보시면요. 물 절약 방법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방법, 사회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빗물을 모아서 이용하거나 빨랫감은 최대한 모아가지고 세탁을 한다든지 뭐 절수형 수도꼭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양치나 설거지를 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물을 뭐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잘 하지는 않겠죠. 되도록 아껴 쓰도록 하세요. 자, 오른쪽에 4번하고 5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4번에 수자원의 용도고도요. 공업용수는 제품을 만들 때 디귿이 되겠죠. 농업용수는 농사 짓거나 가축 키울 때 니은 되겠고요. 생활용수는 우리 주변에서 쓰는 도시활동, 설거지, 빨래 뭐 등등등 기억 되겠고요. 유지용수는 하천 유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가 되겠죠. 리을. 자, 5번은요.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수자원 이용량이 증가한다. 5가 되겠고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매우 적고 한정되어 있죠. 5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생활용수가 가장 많다가 아니라 농업용수가 가장 많다. S. 빙하가 녹은 물이나 짠맛을 제거한 해수를 일상생활에 이용하기도 하겠죠. 5. 가뭄 등으로 강이나 호수의 물이 부족한 경우는 지하수를 활용하죠. 5. 그 다음에 지하수는 한 번 사용하면 채워지지 않는다 되는데 빗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X. 그래서 OOX, OOX. 자, 넘겨주시고요. 108페이지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고 실력 탄탄 1, 2번까지도 풀어보세요. 시작.
앞에 개념 보고 이제 같이 풀어보세요. 어차피 정리하는 거니까. 근데 여자는 자연스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한 4분 정도 더 줄게요.
봤니? 네. 옆에도 있어? 실력 탄탄? 했어. 진짜? 안 싫어서 안 해. 자, 같이 보자. 자, 1번 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같아 있는데요. 수권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한다고 했었고, 자, 첫 번째 지구에 분포하는 물이다 인데요. 어디냐면 지구에 분포하는 물의 영역을 이제 수권이라고 해요. 1번 맞고요. 이번 수권의 물은 크게 해수와 지하수로 구분할 수 있다 돼 있는데요. 해수와 담수로 구분한다. 3번 수권을 이루는 물의 약 97%가 해수가 되겠죠. 지표면의 70%가 이제 물이 되는 거고요. 어쨌건 3번은 틀렸고 4번 육지의 물은 대부분 이제 아까 선영이가 말했던 게 담수는 주로 빙하다. 그러면 좀 틀리겠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뭐 애매하지만 요 말은 맞겠죠. 육지의 물은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맞을 수는 있겠죠, 그지? 빙하니까. 제가 틀렸고요. 수권을 이루는 물 중에 짠맛이 나는 물을 아니면 짜지 않은 물을 담수라고 한다. 자, 1번에 1번이고요. 지구에 존재하는 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해수가 되겠죠. 97%. 자, 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빙하, 호수, 지하수, 하천수가 되겠고요. 해수는 아니죠. 3번. 4번 담수에 대한 거고요. 우리가 주로 활용한다. 기억 맞고요.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 담수이다. 그죠? 담수 중에 대부분은 지하수가 아니라 호수가 아니라 빙하가 있죠. 그래서 담수 중 대부분은 빙하. 4번 되겠고요. 수권을 이루는 물을 양이 많은 것부터 이제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5번에 3번 되겠고요. 자, 6번에 A는 해수, 그 다음에 B는 빙하, 그 다음에 C는 지하수, D는 호수, 하천수가 되겠죠. 6번에 3번.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1번. A는 바다에 있는 물이고요. B는 빙하니까 주로 극지방, 고산지방이 있죠. 그래서 7번에 2번이네요. C, 지하수는요, 지하를 흐르는 거고요. D, 호수, 하천수는 빗물이 지하로 가는 이건 지하수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B, C, D는 모두 이제 짜지 않은 물이죠. 7번에 2번. 8번 수권에 대한 거고요.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분포하는 건 빙하겠죠. 눈이 쌓여 묻어진 얼음이고 고체 상태다. 담수 중에 가장 많다. 네, 8번에 2번 되겠죠. 9번 수자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한다. 호수, 하천수를 주로 활용한다. 일상생활, 농업활동, 공업활동 등에 이용된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극히 한정적이다. 그죠? 답은 9번에 5번 되겠고요. 수자원은 오염되면 복구가 잘 짓지 않겠죠. 10번 수권을 이루는 물의 총량이 1000ml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인데요.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지하수와 강호수 합쳐서 몇 프로? 0.77. 네, 그래서 1000 곱하기 0.77에서 7.7ml가 됐죠. 10번에 3번이고요. 11번 지하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주로 빗물이 지하에 스며들어 생기는 걸 말한다. 기억. 일상생활의 농업활동에 바로는 안 되겠죠. 니은 틀렸고요. 빗물이 지속적으로 채워짐으로 개발을 많이 할수록 좋다. 개발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해수나 빙하에 비해 양이 매우 적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낮다.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답은 기억 니은이네요. 죄송해요. 니은도 맞네. 그러면. 일상생활이나 농업활동 중에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솔직히 바로는 아닌데, 그치? 일종의 개발을 거쳐야 되긴 하지만 어쨌건 근데 문제의 구성상 기억은 맞고 니은도 맞겠어요. 일상생활이나 농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11번에 1번. 네. 12번 수자원의 활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고요. 생활에 주로 이용하는 물은 담수죠. 해수는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아니죠. 활용할 수는 있는데 조금 개발하는데 담수화시키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든다는 거고요. 답은 12번에 어쨌건 2번이에요. 3번에 지하수는 온천 등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죠. 네. 물이 부족한 고산지대에서는 빙하가 녹은 물을 활용할 수 있죠. 바다나 강은 물건의 운송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공간으로도 이용될 수 있겠죠. 12번에 2번 되겠고요.
13번 가는 이제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수, 나는 우리가 농업용수가 되겠고요. 다는 생활용수가 되겠네요. 가와 같은 용도를 공업용수, 나에서는 주로 담수를 이용하겠죠. 농작물을 키우는데 바닷물 키우면 바닷물로 키우면 큰일 나겠죠. 다 말라서 죽어요. 디귿 다로 이용되는 물은 주로 고체 상태이다. 생활용수는 액체 상태죠. 기억 미은이 맞고요. 나와 다는 물을 같은 용도가 다른 용도죠. 13번에 1번 14번은요. 가 사람이 생명 유지를 위해 물을 마신다. 생활용수가 되겠고요. 하천 수량을 유지하면서 수질을 개선한다. 하천 유지 용수가 되겠죠. 14번에 4번 15번 우리나라의 용도별 수자원 중 이용량이 가장 많은 건 농업용수라고 했죠. 15번에 2번 16번에 가장 많은 A는 농업용수, 두 번째인 C는 유지용수, B는 생활용수, D가 공업용수예요. 그래서 공업용수가 굉장히 비중이 적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A는 농업용수예요. B는